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419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줄침 부분에 보면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몸이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몸은 단마를 수행하는 것과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단마가 아닌 것에 몸을 사용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감각적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을 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정신적 만족을 위해서, 탐욕과 성냄을 실현하기 위해서 몸을 또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수행이 아닌 곳에 대부분 사용을 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고, 그 다음 밑에 패러그래프에 보게 되면 당신이 몸에 집착한다면 죽고 나서도 다른 곳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태국에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이제 사람이 죽고 나면 이제 화장을 하게 되면 되는데, 만약에 화장을 안 한다. 그래서 이제 그 화장을 안 하게 되었을 때, 사람이 죽게 되면 몸이 이제 썩어 가겠죠. 몸이 썩어 갈 때, 몸을 파먹는 어떤 그 벌레로 태어난다 이런 말을 해요. 몸에 집착이 강하면. 이거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내용과 같이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몸에 집착을 많이 하면 죽고 나서도 다른 곳에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몸 주위에 계속 맴돈다라는 뜻이에요. 아잠푸안께서 방콕에 있는 사원에 가셨을 때, 그곳에는 화장터와 이른바 시신보관소, 관을 설치하고 장례식을 치르는 건물, 이게 16개가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오른쪽에 이제 이 건물을 제가 왜 사진을 왜 이제 이렇게 했냐면, 태국은 상당히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시체 보관소는 어떤 그냥 건물이에요. 이렇게 어떤 그냥 하나의 건물인데, 이렇게 건물이고 이제 그 건물 안에 보면 이제 이 시체를 이렇게 안치시킨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냉동고에 보관을 해요. 태국은 마을마다 아주 큰 냉동고가 하나 있어요. 시체 보관 냉동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의 어떤 그 주민이 이제 돌아가시면 거기 보관합니다. 화장할 때까지. 우리는 이제 3일장이나 이제 길면 5일장을 하는데 태국은 이런 날짜 개념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A라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A의 자식이 외국에 있다. 우리는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3일장, 5일장을 하죠. 근데 태국은 이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뭐 10일이 되든 20일이 되든 이렇게 기다려요. 그때 이제 이 보관을 해야 되니까 태국은 워낙 이제 그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런 게 필수예요. 이렇게 이제 냉동고에 이렇게 보관을 해뒀다가 화장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이렇게 꺼내서 거기 이제 아까 16개가 있다 그랬죠. 거기 이제 또 이렇게 벽돌로 만들어 둔 이 화장을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어떤 그 완전히 이제 압축식으로 해서 이렇게 확 그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태국은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뚫혀져 있고, 이렇게 이제 밑에 벽돌이 이렇게 깔려 있고, 그 밑으로 이렇게 불을 넣어서 이렇게 화장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그림을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이 그림을, 태국은 이 화장을 할 때, 우리는 관을 태우잖아요, 관만. 우리는 이제 관만 딱 태우는데, 태국은 어떻게 태우냐면, 이 집을 같이 태워요. 이 집이 있고 이 관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 집을 같이 태웁니다. 집을 같이 태우는데 이제 좀 부유하고 유명한 분들은 이 태울 집을 따로 만들어요. 누가 같이 만듭니다. 아주 멋있게. 이 사진 여기 있는데 이 사진 정도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다 태우는 겁니다. 그냥 이 사진은 실제 이제 어떤 기념 이제 어떤 관광지의 어떤 그런 어떤 건물인데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거의 이거보다 더 크게 만들 때도 있고, 제가 이제 이거보다 더 크게 만든 어떤 그런 곳에 갔는데 저는 그 건물을 처음에 태운다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너무 웅장하고 크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 시체 관하고 같이 다 태우는 거예요. 그거를 다 태웁니다. 그러니까 태국은 어떻게 태우냐면 집하고 관을 같이 태우는 거예요. 함께 화장을 한다. 이걸 이제 아는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 저는 참석을 몇 번 해봐가지고. 근데 이제 그 제가자일 경우에는 이제 재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제가자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시체를 태우는 그 화장
그 밑에 이제 베이스가 있고, 여기 이제 시체를 안치시킨 다음에 여기서 태우고, 이 위에 이제 허공에 띄웁니다. 이렇게. 지붕처럼 만든 거를. 이렇게 띄우고, 여기 이제 매달려 있는 기둥이 이렇게 있고, 기둥이 이렇게 매달려 있고, 요걸 이제 위에 그 세 줄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연결시켜가지고, 마치 이제 집같이 이렇게, 집은 아닌데, 지붕 정도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다 태웁니다. 같이. 이렇게. 태국은 이제 이렇게 집하고 관을 같이 태우는 걸 보고, 아, 이렇게 화장을 하는구나. 제가 이제 그때 느꼈는데, 불현듯 이제 어떤 생각이 나냐면, 그 부처님의 그 오도송 있거든요. 오도송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오도송인데, 여기 이제 법정 스님이 번역한 게 있고, 이제 그해 스님이 번역한 게 있는데, 이제 법정 스님을 제가 더 존경하지만, 더 좋아하지만, 그해 스님이 이제 그 번역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생사윤회 속에서 집을 짓는 자가 누구인지 알려고, 집을 짓는 자. 그 다음에 찾아 헤매다가 찾지 못하고 계속 태어났으니까 이런 두가다. 그러니까 태어남이 두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치온이 있고, 예, 이게 이제 괴로움입니다. 오치온이 있고, 이제 바와 자티가 있지만, 이제 그 바와는 빼고 태어남이 있고, 우리 괴로움을 얘기를 할 때, 그 다음에 태어남 다음에 이제 괴로움의 무더기가 있죠. 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실질적인 괴로움들, 노병사, 그 다음에 뭐라는 걸 갖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좋아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싫어하는 사람과의 만남,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지금 이 오치온이 바로 원인들이죠. 요 뒤에는 당연히 이제 따나가 있죠.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근본 원인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태어났으니까 두과였다. 그죠? 그러니까 태어남이 있으니까 당연히 실질적인 괴로움의 덩어리가 있는 거고. 밑에 보면, 아, 집 짓는 자여, 나는 이제 너를 보았노라. 집을 짓는 자를 보았다라는 거죠. 집을 짓는 자. 집을 짓는 자는 누구냐면, 이 오치온하고, 그 다음에 괴로움의 원인이죠. 네, 괴로움의 원인. 딴 하를 봤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치온도 보고 괴로움도 보고 괴로움의 원인도 봤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나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집 짓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 원인과 괴로움 자체를 봤다 그런 뜻이고, 너는 이제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왜? 이 보았으니까, 보고 놓아버렸으니까. 이제 모든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산산이 조각이 났다.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바와라는 게 제가 여기 빠졌다고 그랬는데, 바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특정 세계가 있어야 돼요. 특정 세계. 특정 세계는 태어날 곳, 거주할 곳입니다. 거주할 곳을 얘기를 한다. 우리는 지금 이 욕계 세계에서 거주를 하고 있죠. 지구라는 곳에. 그 다음에 그 특정 세계에 태어날 나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거주할 곳과 내가 있어야지 이 다시 태어남이 일어납니다. 거주할 곳과 내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태국에서 이렇게 화장을 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집을 꼭 같이 태우더라 이거예요. 집하고 사람하고. 그러니까 집하고 나죠. 그러니까 집도 태우고 나도 태우고. 즉 거주할 곳도 태우고 나도 태우는 거다. 그래야지 다시 태어남이 일어나거든요. 왜냐면 이제 12연계에서 이 오치온과 태어남 사이에 바와가 있으니까. 즉 태어날 곳, 거주할 곳과 내가 있으면 태어남이 일어나니까. 그죠? 그 태국의 이제 화장 문화하고 이제 이 오도송을 이렇게 보니까, 이 오도송이 이제 바와의 소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로. 즉 이제 이 태어날 곳, 습가래가 무너지고 대들보가 산산조각 났다라는 게 이 집이 무너진 거예요. 태어날 곳이. 그죠? 태어날 곳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을 봤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태어날 곳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도 봤고. 그죠?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따나와 우빠다나인데, 이걸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들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거주할 곳도 석가래 대들보다 무너졌고 태어날 곳이 끝났고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을 봤다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거니까 나도 무너졌다라는 거죠.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태어날 곳이 없다. 니빠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국의 이제 어떤 그 화장 문화가 이게 약간 이게 태국은 이 화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불교 관점에서 다 이렇게 흡수한 거예요. 태국의 독자적인 어떤 과거의 문화가 있었겠지만 이런 것들은 불교가 들어오면서 다 없어졌습니다. 사실 다 사장시켰어요. 거의 다. 조금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 토속신앙 같은 게 있습니다. 고시대 같은 거 있죠. 고시대. 그런 게 태국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집을 지으면 이 스님들이 가서 이 네 군데다가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조그만 음식상을 차려서 여기다가 다 뿌려줘요. 스님들이. 이런 풍습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토속신앙은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 이런 화장이라든가 기본적인 생활 문화는 완전히 불교로 바꿨어요. 태국어라는 이 문자 자체도 빨리어를 차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어와 40%가 일치해요. 태국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는데 태국어가 빨리어와 40%가 일치합니다. 발음하고 의미가. 태국 분들이 불교에 강한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강합니다. 불교에 의외로. 우리나라 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요걸 보게 되면 그와 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나 참고로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화장할 때 이런 걸 같이 태워버립니다. 집을. 태어날 곳, 거주할 곳을 태워버려요. 근데 이제 지금 부처님께서 오도송에서 이 거주할 곳이 다 무너지고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31세기에 태어날 곳이 다 무너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 다른 얘기를 좀 그것들 많이 샜는데 그 이제 진도를 나가 보면 419페이지 그 밑에 보면 그래서 이제 아잔푸앙 스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산책을 하시고 돌아오신 다음에 420페이지 쪽에 보면 어느 날 저녁에 그런 산책을 하고 돌아와 알다시피 죽어서도 몸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다. 그래서 이제 이 아잔푸앙 스님이 이제 어떤 죽고 나서 떠나지 못하는 어떤 뭔가를 봤나 봐요. 뭔가를 보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대부분 우리나라 이제 옛날 어떤 뭐 그런 얘기도 보면 사고사를 당했을 때, 그 지점을 못 벗어난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었거든요. 뭐, 이렇게 옛날 그냥 이제 얘기긴 하지만, 몸에 대한 집착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각주에 보면 260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스님이든 아니면 일반인이든 누구든 어떤 이제 지금 죽음의 직전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뭔가 죽음에 대한 인도를 할 때, 죽음의 직전에 있는 분에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죽음을 인도할 때, 인도라는 거창한 단어를 안 쓰더라도 이걸 할 때, 이제 처음에 이제 하는 것들이 주로 이제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재산이나 또는 누리지 못한 어떤 감각적 즐거움 있죠. 술을 더 먹고 싶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집착을 없애도록 이렇게 설법을 해줘야 돼요. 처음에. 그래서 천상에 가면 훨씬 더 좋은 즐거움이 있다. 훨씬 훌륭한 그런 얘기도 해주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들 있죠. 남은 가족들. 이 가족들에게 어떤 이 미련이나 집착을 이렇게 버리도록 또 설법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제 말은 자기가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관점에서 해주는 게 제일 정확하죠. 잘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이 사람이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시도를 해보는 게 이제 몸에 대한 집착을 끊을 수 있는 몸에 대한 집착을 좀 버릴 수 있도록 몸에 대한 어떤
그 아니자, 두까, 아나tta 이런 것들을 설명해도 되고요. 몸에 대한 집착을 이렇게 버릴 수 있도록 법문을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것까지 다 되면 이제 사성제 쪽으로 가도 되고요. 사성제로 가도 되고. 몸에 대한 집착을 이게 버리게 이렇게 얘기를 인도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번 해서 이제 이해를 좀 시키고 2번 해서 이해를 시키고 3번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21페이지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뭐, 건전한 부정관,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422페이지, 이런 것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이제 수행을 하기에 이제 충분할 정도로, 몸을 그런 수준 정도로 관리는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425페이지에 보면 이제 태국에서는 때때로 성녀들이 병원에 간다. 그래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시체 해부할 때 또는 뭐 검시할 때 있죠. 사건 사고사로 이렇게 뭐 변사체 검시 같은 거 할 때 이럴 때 이제 병원이든 또는 뭐 다른 어떤 검시 장소가 있으면 그런 데서 이제 관람이 가능해요. 요청을 하면 여건만 되면 관람할 수 있습니다. 태국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스포트 해줘요. 태국이 이제 불교 국가다라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이제 잘 돼 있죠. 근데 어떤 게 하나가 있냐면 스님들이 약간 계율을 벗어나는 행동 같은 걸 한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볼 때 그런 관점이 아주 사소한 거라도, 약간 사소한 거라도 계율을 벗어나는 형태의 행동을 하게 되면 이 고발을 해버립니다. 이 불교청이 따로 있어요. 스님들 고발하는 데가. 고발을 해버려요, 태국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스포트를 잘 해주는 대신에 이렇게 그 정도를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태국 분들이 안 참습니다. 예전에 이제 외국 어떤 그 스님이 외국 분인데 이제 태국에 출가를 하셨어요. 이 외국 스님이 그 예전에 태국에서 이제 그 외국에 있었던 여자 친구가 놀러 온 거예요. 면회를 하러 이제 만나러 온 거죠. 근데 이제 해변이 있으면 해변가에 이제 모래사장에 이렇게 둘이 이렇게 앉아서 그냥 조금 떨어져 앉아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고발을 해버렸어요. 고발 잘합니다, 태국 분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참 잘 돼 있어요. 태국은 이걸 요청을 하게 되면 스님이 여건을 마련해 줍니다. 이렇게 426페이지에 보면 이제 문제는 몸이 아니고 실제로 몸을 대하는 마음이죠, 당연히. 그래서 그 뒤에 줄침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상을 유도하는 의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훈련시키는 도구로서 몸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사실은 우리가 어느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완전히 한 덩어리예요. 몸에 대한 집착은 마음에 대한 집착이고 같은 겁니다. 처음에 한 덩어리, 나중에 분리되었을 때 이게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었을 때 따로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427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수행에서의 몸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몸이 수행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가 이런 뜻이죠. 첫 번째 이제 오염원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몸 자체에 오염원이 있는 건 아니고, 몸과 관련된 이제 마음이 오염원을 가지고 있는데 몸과 관련돼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견해, 몸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 그 다음에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욕망, 이런 오염원들이 몸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수행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오염원이 있는 게 그래서 수행 대상이 되는 겁니다. 몸의 작은 지점에 오염원이 있는 게 아니죠. 몸의 작은 지점에. 그죠? 몸의 작은 지점에 오염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몸 전체를 바라보는
마음의 오염원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몸이 수행 대상이 되는 겁니다. 몸을 자세히 마음이 관찰해 보니까 마음이 착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게 이제 알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이제 쉬고 먹이를 구하는 곳, 몸이 이제 바로 수행의 대상, 사념처의 대상이 됩니다. 몸 관찰. 그래서 호흡 관찰이든 자세 관찰이든 몸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왜냐면 우리가 몸 자체에 대해서 오염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된 견해를. 예,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숨겨진 괴로움이 있다. 몸에 숨겨진 괴로움이 엄청 많이 있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 몸에 숨겨진 괴로움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아, 몸은 우리가 더 이상 몸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구나. 몸은 괴로움의 덩어리구나. 이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숨겨진 괴로움이 있다. 우리가 그걸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발견하고 찾아내면 아주 좋다라는 거죠. 즉 일상에서 특히 숨겨진 괴로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특히 몸에 관련된 숨겨진 괴로움. 마음에 관련된 숨겨진 괴로움은 너무 복잡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이걸 알게 되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몸에 대한 숨겨진 괴로움을 중점적으로 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보게 되면 이제 마음 관찰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이다. 그래서 몸 관찰을 하게 되고, 그다음 느낌 관찰을 하게 되고, 마음 관찰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이걸 같이 하더라도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상으로서 몸이 거칠기 때문에, 알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느낌 관찰과 마음 관찰은 같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같이.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강의를,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